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엔캠 오늘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5일선 일단 사줬죠? 보시게 되면은 원래 5일선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이탈이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은 엔캠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미약품을 찍다 와가지고 자, 엔캠이죠. 엔캠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당장 5일선이 밀렸죠. 5일선이 밀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5일선이 거꾸로 내려가면서 저항을 받다가 지금 5일선을 좀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런 이평선 하나하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장기적인 이평선, 뭐 20일 이평과 60일 이평만 봐도 돼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흐름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추세를 좀 볼 거예요. 엔캠에. 자, 먼저 오늘부터 이제 흐름이 좀 만들어진 것 같기 때문에 추세를 하나하나 그어 볼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추세를 좀 그어 볼 거고요. 원래 엔캠 같은 경우는 어땠죠? 이 상승하는 흐름, 그죠? 이 상승하는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이 흐름이 꺾였죠. 흐름이 꺾이면서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하락하는 흐름을 벗겨내려는 흐름이 또 오늘 살짝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분봉을 좀 보게 됐을 때 하락하는 흐름을 좀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잡혀 있죠. 그죠? 요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잡혀 있고, 이러한 추세를 그대로 좀 올려 볼게요. 그대로 올려 보면은 어떤 흐름이 나오죠? 여기서 요렇게 흐름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하는 흐름을 조금 돌려주려는 모습이 오늘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3분봉으로 봤을 게 3분봉으로 봤을 때도 하락하는 구간을 조금 돌려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분봉으로 체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흐름에서 원래 맞고 빠지던 부분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돌려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분 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흐름 자체가 하락하는 흐름에서 돌려주려는 이러한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엔캠이 이 하락 흐름을 멈추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올라가던 추세에서 이탈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이 하락하는 추세가 만들어졌고요. 이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주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하락 추세가 완성이 되면요, 이런 하락 추세를 뚫어내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되면 맞고 빠지고 또 맞고 밀리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엔캠 오늘 정확하게 좀 지켜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24만 4천원 구간, 이 구간을 뚫어주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죠. 오늘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앞에 구간에서 우리가 최근에 엔캠의 모습을 좀 보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나요? 딱 장 시작할 때 올라갔다가 밀리고, 장 시작할 때 올라갔다 밀리고, 장 시작할 때 올라갔다 밀리고, 장 시작할 때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그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밀린 것이 아닌 올라갔다가 잡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좀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제가 좀 거꾸로 볼 때가 있잖아요. 오늘 한번 차트를 거꾸로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거꾸로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게 단기적으로 원래 상승 추세인데 차트를 거꾸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추세죠. 하락하는 추세. 이 하락하는 추세를 단기적으로 돌려주면서 상방 추세를 만들어냈죠. 이 상방 추세를 만들어내고 상방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가 점점 상방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크게 반등, 내려갔다 크게 반등, 내려갔다가 크게 반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등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가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흐름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엔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 좀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도 올라가는 흐름에서 이 중요한 십자가 아니죠. 중요한 11선을 좀 지켜주고 있고, 일봉상에서 제일 중요했던 구간들,
그죠? 이러한 구간들을 이제 탈환해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아직은 완벽하게 돌려 세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가 그 안정적 너무 막 들뜰 필요도 없고요.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진 다음에 반등한 거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정확한 좀 분석이 필요한데 일단은 하락하는 흐름을 벗겨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게 여기까지가 일단 지금의 흐름이고 완벽하게 벗겨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어제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MSCI 편입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라고 했죠. 시가총액 부분이요. 시가총액. 이미 이 엔캠과 같이 견주고 있던 HD, 현대 일렉트로닉, 그죠? 얘네랑 알테오젠, 그죠? 원래는 이 엔캠 밑이었어요. 얘네들이 엔캠 밑이었는데 얘네 두 명이 시가총액이 6조가 되면서 엔캠이 좀 밀려버렸죠. 그리고 그 하나 경쟁자 또 누구 있죠? 두산 로보틱스도 경쟁이 있죠. 두산 로보틱스. 얘도 시가총액이 6조. 결과적으로 엔캠은 지금 안정적인 MSCI 편입을 위해서는 시가총액을 최소 5조는 맞춰놔야 되고 안정권 들어가기 위해서는 6조를 맞춰놔야 된다. 이 가격이 27만 원이고요. 그리고 32만 원입니다. 이런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 줘야지 엔캠이 MSCI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MSCI 편입이 돼야지 이 외국계 펀드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 엔캠이 5월, 6월, 7월에 준비하고 있는 12물량 2천억을 받아줄 주체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요.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볼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오늘 한번 체크해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도 개인 투자자가 또 많은 매수를 좀 들어왔네요. 그죠? 개인이 많은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또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 뭐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주가의 등락 폭이 크지가 않죠. 크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 매매 동향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때도 한 말씀드렸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이 2월에서 4월까지 개인 투자자가 400만 주를 샀는데 주가는 6배가 올라갔다. 그죠? 개인 투자자가 산다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한 번만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 머티 아시죠?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머티는 4만 원대 기관과 외국인과 연기금까지 전부 다 개인한테 물량을 넘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애들이 언제 샀어요? 코스피 200에 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그죠?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얘네가 멍청이들도 아니고 13만원, 18만원에서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 4만원에 다 팔고 이게 뭐예요? 바로 패시브 자금의 무서운 패시브 자금의 파급력이라는 겁니다. 패시브 자금이 뭐예요? 사기 싫어도 사야 되는 겁니다. 코스피 200이 편입됐다. 연기금이 4만원에 매도했더라도 다시 16만원에 매수해야 돼요. 그게 연기금들이 하는 일이고 패시브 자금의 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MSCI 표를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경쟁자였던 알테오젠과 HD 현대일렉트로닉 시가총액이 4조 4.7조였지만 6조가 되면서 엔캠이 4조로 쪼그라들고 밀렸고요. 그리고 이 엔캠보다 충족이 안 돼 있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뭐가 됐다? 얘도 6조가 됐다. 지금 일단 엔캠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가총액 5조는 어떻게 된다?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 4% 올라간 거 일단 너무 기분이 좀 괜찮고요. 현 구간에서 반등을 해줘서 사실상 한 22구간 위 어디요? 빨간 색깔 한 25만 5천 원 위까지만 올려주면은 주봉상 5일선 위에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엔캠 뉴스가 나온 게 있나 좀 검색을 해봤는데 뉴스는 따로 없어요. 뉴스는 따로 없고 이 공시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시간이 4시 4분인데 이 공시 관련된 부분들도 특이한 게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이 많이 빠졌고 매도할 사람 많이 매도했고 그죠?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매도할 사람이 좀 적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이 전환사채 물량 포함 BW 물량 남은 BW 물량
결과적으로 이 장 내에서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BW 물량이 우리가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이슈가 없다가 주가가 빠지고 BW 물량과 그 다음에 전환 우선주 물량이 나오니까 여기서 전환 우선주와 BW 물량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죠. 사실상 BW 전환 우선주는 여기서부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니까 핑계를 찾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뉴스에 좀 흔들리면 안 된다. 뉴스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구간들에서 사실상 주가의 방향성을 무조건 상방이다, 무조건 하방이다, 이런 건 없죠. 근데 우리가 주대를 가지고 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현재 큰 흐름에서, 월봉상 큰 흐름에서 주가가 무너진 것이 아닌 큰 흐름에서 조정을 받고 지켜주고 있는데, 이 구간을 굳이 추세가 하락했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추세가 하락했습니까? 월봉상 추세의 중심선, 이 봉의 중심선조차 이탈하지가 않았어요. 뭐요? 추세가 살아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이 하나 있고요. 이 봉에 중심을 이탈했을 경우에 추세가 이탈한 거지만, 이 장대 양봉의 중심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세가 뭐예요? 절반 이상이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추세예요. 이 살아있는 추세를 우리가 이탈했다라고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엔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기존에 보시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제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의 말이건 여러분의 줏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이 50만 원 갈 것 같아. 50만 원 갈 것 같아. 그러면은 50만 원까지 들고 가세요. 근데 어떤 얘기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냐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나는 50만 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누가 옆에서 야, 고평가인데? 야, 좀 목표가를 낮춰봐. 한 40만 원 정도로 낮춰봐.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니야, 나는 50만 원 무조건 가야 돼가 아니고요. 이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사람이 40만 원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들으려는 노력을 하고 네 얘기가 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나의 목표가를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내 줏대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수정하더라도 무조건 40만 원이 아닌 목표가를 뭐 43만 원이든 42만 원이든 수정을 좀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무조건 이 사람 말이 맞다고 해서 저 사람 말이 한 거, 저 사람 말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믿고 50만 원 무조건적으로 믿고 이거 빠진대, 20만 원까지 빠진대, 기다리자, 이런 게 아닌 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누군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청취하고 듣되 내 기준이 우선이 돼야 된다. 하지만 이 상대방의 말이 설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 기준과 이 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목표가를 정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신 거는 알고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근데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즘 댓글에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은, 야, 이거 설거지 하려고 엔캠을 이렇게 추천하네, 이런 얘기가 달리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16만 원에 요거 담아봐라. 그죠?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19만 원에 담아봐라. 24만 원에 담아봐라. 28만 원이었나요? 29만 원? 28만 원인 것 같습니다. 28만 원에 담아봐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27만 원 구간 이탈했을 때 제가 뭐라 했죠? 자, 27만 원 구간 이탈하면은 일단 2분의 1 정리하고 바닥을 잡는 걸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리고 24만 원 구간도 혹시나 이탈하게 됐을 때 20만 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수익을 내보자. 이렇게 전부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사람으로서 절대로 매수 추천이 아닌 근거에 있어서 지금까지 왜 여기 구간에서 27만원 구간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왜 20만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의견들을 전부 다 전달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변명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너무 믿고 맹목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좀 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댓글만 보더라도. 왜냐면은 매수천
어떻게 보면 매수천이죠. 매수천인데 뭐 설거지 시키려고 하네. 이런 의견 자체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엔캠이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참고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엔캠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다라고 하실 때는 자, 위에 번호 있습니다. 위에 번호 010-9201 6329 이쪽으로요. 자, 엔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단기적인 흐름과 장기적인 흐름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엔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엔캠에 대한 의견을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